1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힌트 천천히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분석 좀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조건입니다. 가조건은 뭐라고 좀 나왔냐면 로그 2에 9 플러스 8a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 이 녀석의 값은 자연수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라는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조사가 들어올 거예요. 일단 이 녀석을 조사를 하면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이 2에 이 자연수를 내가 k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2의 k 제곱이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조사가 들어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힌트 보고 넘어가면 좀 그렇고 여기서 좀 더 조사가 들어와줘야 되거든. 왜냐면 얘가 지금 자연수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나는 해당하는 k 값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면서 범위가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2의 k제곱에 대해서 k값의 범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얘 최대값이 25인데 2의 k제곱과 같은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k값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야? 1, 2, 3, 4까지 가능하지 않겠니? 요거까지 조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k값이 가능한 k값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쌤은 일단 가라는 힌트를 통해서 요 정도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대한 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힌트를 갖고 뭐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한가 그 의도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는 b는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의 n 제곱끝 밑줄 쳐라. 그럼 b가 근인데 b를 n 제곱하면 누가 되는데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 자, 그럼 여기서 냄새가 좀 나는 건 가하고 나에 대한 힌트의 연결고리야. 얘 봐봐. 그럼 가하고 나에 대한 힌트 연결고리는 누가 돼?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바로 연결고리가 된다. 이해되니? 이 녀석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얘는 뭐 b의 n제곱이야. 그럼 이 녀석은 여기까지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잡히는 거 b는 정수라는 거.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는 거. 뭐 요 정도밖에 힌트를 주지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히 조사할 텐데 어떻게 조사할 거냐면 아까 k 여기서 이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건 k였어. 그래서 k 값을 집어넣어서 얘 값을 잡을 거고요. 이 녀석의 값을 가지고 b를 조사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두 개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a, b에 대한 순서상을 좀 찾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a는 근데 뭐 딱히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실수 조건이 걸려 있겠네요. 그죠? 거기 위에 보면 뭐 세수 a, b, n이라고 나왔으니까 a는 실수 조건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k가 1일 때 k를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시작한다. k가 1일 때는 a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죠. a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지. a는 개수만 찾으면. 왜냐면 a는 뭐 자연수다 뭐다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a는 두 개가 잡힐 거고요. 자, 그러면 k가 1이면 이 녀석이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야. b를 n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찾을 수 있겠니?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고 b는 정수라고 했는데 정수를 2제곱 이상해서 2를 만들 수 있는 건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아웃이 됩니다. 없어요. 자, 두 번째 k가 2일 때로 한번 가보죠. k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a 값은 두 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 값이 2면 4가 되겠죠. 그럼 b의 n제곱은 4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는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그러면은 n이 2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잡힐 거예요. 정수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
그 다음에 n이 4면요. n이 4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지? 얘밖에 없지 않겠니? 그지? 뭐 n이 3이나 4, 뭐 더 이상 정수를 뭐 n제곱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건 2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b 2개, a 2개. 그래서 여기서 총 몇 개나? 4개가 잡혀야죠. 네 가지. 그러니까 네 쌍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순서쌍의 개수니까 네 가지, 4개가 나오겠지. 4개. 4개라고 쓸게. 여기서 4개가 잡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k 값이 3일 때요. 마찬가지로 k 값이 3이면 a 값은 2개가 될 거고요. 그럼 k가 3이면 이 녀석 값이 8이니까 b의 n제곱이 8이 되겠네. 그러면 정수를 이제 n제곱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n이 2는 불가능하고요. n이 3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n이 3일 때는 2가 가능하겠네요. b 값은 2가 되겠다. 다음에 더 이상 없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개 나와? a 2개, b 하나. 그래서 이 녀석은 2개가 나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k가 4일 때예요. 자, k가 4면 16이고요. b를 얘는 그래서 a는 일단 2개가 잡힙니다. a는 2개가 잡히고요. 그럼 b를 n제곱 했더니 16이 되더라. 자, 얘는 좀 꽤 잡힐 것 같아요. 첫 번째, n이 2일 때 n이 2면은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로 잡힌다. b는 그냥 정수라고 했으니까 2개 잡힐 거고요. 3, 4. n이 4일 때도 얘는 잡히겠네요. n이 4일 때. n이 4일 때도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잡히겠다. 더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2개, 2개. 총 합치면 4개가 나올 거고 4개에다가 2개 곱해지니까 8개가 잡힙니까? 끝. 왜냐면 k가 아까 4까지밖에 안 된다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개? 14가지의 순서쌍이 발생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가라는 녀석의 힌트를 확인했고요. 요 녀석을 잘 보라는 거야. 얘가 자연수 조건이 걸려있다. 그러면은 진수 부분이 2의 k제곱과 같은데 요 녀석에 대한 성분이 주어졌을 때는 이차 함수에 지금 현재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2의 k제곱에서 k에 대한 범위가 잡히게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성분을 k에 대한 범위까지는 조사가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의 힌트의 연결고리가 9 플러스 8a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순서쌍을 너네가 천천히 찾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요 정도 선까지 내신 문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요 정도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에 안 풀었던 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네, 지수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래프.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 그래프의 성질 5포인트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얘를 갖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적용시킨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다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그리는 훈련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 5포인트를 얘기해 드리긴 했지만 5포인트는 뭐 문제 나와봤자 그냥 기본형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뭐 크게 요 녀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출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누구냐?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분석해서 출제가 되는 유형은 완벽한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의 모의고사 문제가 반영이 되면 이 유형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프 분석론이죠.
그래프 분석론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장으로 자유스토리를 풀고 있는데 그래프 분석론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모의고사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파트가 바로 그래프 분석론이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론을 보면 첫 번째가 선생님이 성질 문제야.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아까 위에 5포인트와 다른 문제. 얘는 뭐야? 식을 그래프에 대한 성분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의 성분으로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을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1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2를 배우는 친구들은 미분계수까지 배웠겠지만 수1에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정도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 기울기, 식으로 주어지면 그 성분을 기울기에 대한 성분으로서 재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설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좌표 기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좌표 설정과 좌표 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문제에서 원하는 성분에 대한 식을 세우잖아. 이 문제는 100% 어디 쪽으로 빠지게 되냐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 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좌표 설정이나 기입을 해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성분에 대한 식을 세우게 되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 대한 형태가 구성이 될 거고 그 녀석에 대한 풀이를 너네가 진행해서 해를 구하는 형태의 구조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이번 시험 범위에 방부등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방부등식으로 넘어가는 문제 아주 나이스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100% 출제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래프 이 1번에 대한 성질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만 좌표 설정 또는 기입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유형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형태의 구조들 그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 분석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잘 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얘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대소비교예요. 대소비교는 선생님이 지수랑 합쳐서 설명을 좀 해드렸다. 대소비교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밑을 통일시키고 대소를 따진다. 근데 미통일이 가능한 파트는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통일이 불가능하면 지수 부분을 통일시키라고 했다. 정확하게는 지수 부분의 분모 부분을 통일시켜서 대소를 따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지수에 해당하는 대소비교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대소비교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최대 최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그래프 기반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따지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프 기반이란 건 증가 그래프냐 감소 그래프냐를 놓고 그 녀석을 그러니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되는 형태의 문제의 유형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환 구조가 되겠지. 치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2차식 구조. 2차식의 최대 최소 또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형태의 문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투, 여러분들이 지금 수투 배울 때 최대 최소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 미분해서 찾는 건데, 근데 우리는 수1만 보자는 거지. 수1까지만 딱 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수 있는 최대 최소는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 또는 산술기하 평균밖에 나올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잡아볼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 개념들은 당연히 숙지를 다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녀석을 통해서 유형.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유형이 그렇게 많은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게 되면 유형이 한정돼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적용을 시키면서
문제 한번 풀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 문제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1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자, 같이 문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봐봐. 자,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접어서 올릴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64고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선생님은 일단 y절편 정도 가볍게 구하고 할 텐데 y절편은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선생님 얘요. 점근선 64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자 접어져서 올라가게 되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 자, 잘 봐. 점근선이 접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점근선은 64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y절편도 같이 올라오겠지. y절편 30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x절편은 필요할 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k, 밑줄쳐라. y는 k가 일사분면과 만나도록 이쪽에서 만나줘야 되니까 y는 k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줘야 되겠지. 아,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선생님 32보다는 커야 되고요. 점근선이 6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실제 k 값은 33부터 63까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1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뭐 이건 가볍게 그냥 가볍게 몸풀기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냈냐면 기본적인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절대값이 붙어서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졌을 때 그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2번은 무슨 문제예요? 2번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프 분석론 가로 열고 성질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분석론의 성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이 주어지면 기울기의 성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y는 fx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리고 1,1을 지난데 자, 근데 여기에 y는 x가 하나 주어져 있거든. 뭐 나중에 언젠가 필요하겠지. 필요하니까 주어졌을 거예요. 일단은 체크만 하고 내려가시면 뭐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기억입니다.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fa는 함수 값은 a보다 작겠죠. 아, 그래서ynx가 주어졌구나. 그지? ynx는 y 값이 x좌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a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 네, b하고 a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양변을 자 봐봐. b-a는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야. 자,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그치, 양변에 b-a로 나누고 선생님, 함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함수, 이거 b-a죠. 그럼 이 녀석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b-a분의 fb 마이너스 fa요. 그럼 이 녀석이 자 이쪽이 지금 양변을 b-a로 나누면서 얘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b하고 a의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거야. 그냥 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봐. 얘하고 얘 기울기 구했을 때 1이랑 같을 수도 있거든. 여기를 잡으면 심지어 1보다 작아질 수 있고요. 1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가 1보다 클지 작을지가 바뀌게 된다 소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1보다 항상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울기 그래서 요 1을 보여주기 위해서 y는 x를 줬구나. 네, 이러한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 해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귿입니다. 자, 디귿 해석으로 보시면 지금 b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여기서 정역 포인트를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양변을 A, B로 나눠서 어차피 양수로 나누니까 분호 방향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넘기고 양변을 A, B로 나누니까 B를 이쪽으로 넘김으로써 정역의 포인트를 맞춰줬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뭘로 해석할래? 디귿은. A분의 얘가 FA잖아. 그럼 A분의 FA가 된단 말이야. 그럼 A분의 FA라는 건 뭐와 같아?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의 성분으로 해석하면 누가 되니? 그러니까 누구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인데 얘가 A분의 FA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야,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점 하나가 지금 생략돼 있어. 그렇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A, FA와 원점과의 기울기. 그래서 디귿 옆에 써놔라. 원점과의 기울기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보면 A분의 FA. 자, 이 녀석은 지금 B분의 FB로 잡혀져 있다. 근데 기울기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점이 하나가 생략돼 있다는 거 뒤에 빼기 0, 빼기 0이 붙어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원점과의 기울기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잘 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원점을 통과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설명해 줄게.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느냐 안 지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원점을 얘는 지나죠. 그래서 A보다 뒤쪽이 얘는 증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거든. 근데 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 상황에서 증가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예로 들어서 요거는 그냥 예로 들어서 그려보라는 거야. 원점이 존재하고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그럼 얘는 원점과의 기울기 조사를 내가 한번 해볼 거거든. 원점과의 기울기 조사 해보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다가 접선까지는 기울기가 줄어요. 그리고 접선을 통과하면서 그 기울기가 다시 뭘 하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이 그래프가 지날 때는 증가 그래프일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 원점이 밖에 있을 때는 접선까지는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접선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뒤로 갈수록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냐 이 녀석의 그래프냐 얘네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난 얘를 낼 것 같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3번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는 좀 몸풀기로 좀 넣어놨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y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원래 점근선이 3이었는데 접어져서 올라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얘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자, 2의 x 플러스 k제곱이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입니다. 증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녀석이 2가 되죠. 밑을 지날 거예요. 이 녀석 1이, y절편이 1이 될 거니까. 아니, 뭐, y절편이 솔직히 1이라고 할 수는 없죠. 2의 x 플러스 k제곱이니까.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요. 뭐, 아직은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잘 모르겠다. 자, 근데 밑줄 쳐라. x1이 0보다 작고, x2가 0과 3 사이에 있도록 체크. 자, 일단은 한 점에 대한 좌표는 교점은 이쪽에 존재를 해줘야 돼요. 0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하고 3 사이인데, 그 얘가 3, 어딜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얘가 3, 어딜 지나니? 3을 대입하시면 122 아닙니까? 12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지수함수를 좀 그렸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좀 천천히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교점 하나가 지금 이 녀석에 존재를 해줘야 되고, 네,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러면은 교점이 0보다 작고요.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 어느 포인트에서? x가 0이라는 포인트. 두 번째 x가 3이라는 포인트에서 함수값의 대소를 따져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자, 0에서요. 아까 여기 0에서 함수값이 2였거든. 지금 노란색 지수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은 그 2보다 뭐 해줘야 돼? 커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2의 k제곱이 될 거고요. 2의 k제곱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0보다 작은 포인트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x가 3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3인 포인트인데, 자, 2의 3 플러스 k제곱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은요. 누구보다 작아야 돼? 122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3보다 0하고 3 사이 포인트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k값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첫 번째 k값, 얘는 대소비교로 넘어가죠. k는 1보다 큽니다. 증가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굳이 로그 2에 이렇게 뭐 로그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로그로 정리해서 3 플러스 k는 로그 2에 12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녀석은 대략 얼마야? 6점 얼마가 되지 않겠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을 넘기면 3점 얼마. k는 3점 얼마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k 값은 누가 돼? 2하고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연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5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풀면 아주 나이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해됐슈? 안 됐슈? 이해됐슈? 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4번입니다. 4번 문제 마찬가지로 그래프 분석론 문제인데 뭐 기억, 니은까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풀어볼게요. 4번.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1분 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성질 문제야. 4번도.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얘 봐봐. 야, 지금 4번 같은 경우 뭐야? 밑에 따라 지금 밑의 크기가 지금 다르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얘 봐보세요. 자, 감소함수일 때는 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일단 선생님이 항상 있지. 첫 기준은 증가 그래프로 보라고. 밑이 커지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밑이 역수가 되겠지. 그럼 반대로 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절편에 y축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크게 셈은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텐데, 자, 하얀색 그래프가 y축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3분의 1의 x제곱으로 봐라. 그리고 노란색의 그래프를 2분의 1의 x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fx가 gx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왜? 0,1에서 교차되거든.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기억 아웃이고요. 왜냐면 x에 대한 범위를 안 줬잖아. 0보다 클 때 누가 큽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크대. 말이 안 되지. 교차되는데. 그죠? 기억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아유, 니은은 그냥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옆에다 써라. 식으로 해석이라고 써놓으세요. x 플러스 우변에 있다는 x 플러스 1제곱, x 플러스 1제곱 대입하면 좌변과 동일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정답이고요. 자, 디귿입니다. a보다 b가 더 큰 상황에서 f의 디귿인데요. f의 마이너스 2a 곱하기 ga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b 곱하기 gb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도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 f 마이너스 2a니까 얘 뭐야? 4의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a 얘 3분의 1의 a 제곱 3의 a 제곱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인데요. 얘는 뭐가 돼? 4의 b제곱이 되고 뒤에는 3분의 1의 b제곱 3의 b제곱분의 4의 b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결국은 얘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야? 대소 비교 진행한 거지. 그래서 디귿 옆에다 쓰세요. 대소 비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 녀석은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증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이 클수록 값이 커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디귿은 우측이 부동호가 더 크다. 정답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정답이다. 뭐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원래 디귿은 좀 어렵게 되는데 얘는 약간 내신형으로 좀 턴을 시키다 보니까 디귿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래프 성질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가볍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위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는 그래프 기반이냐 치환이냐 그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는 무슨 문제니? 윤성아. 5번 그래프 기반이야 치환이야? 그렇죠. 위에다 쓰세요. 그래프 기반입니다. 5번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에 대한 그래프 기반이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밑이 0보다 크다라고만 제시했어요. 자, 그럼 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가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즉 증가 그래프일 때를 따질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최대는 a가 될 거고요. 최소는 그럼 누가 되겠니?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의 64배래. 이 녀석을 정리하면 최대값은 최소 a제곱분의 1의 64배다. a의 세제곱이 64네요. 네. 그래서 a 값이 4가 나옵니다. 1보다 크다. 채택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소함수일 때로 볼 거예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입니다. 이 녀석일 땐 최대가 오히려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죠. a의 마이너스 2제곱, 최소일 때는 a가 되더라. 그래서 a 제곱분의 1이 64a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64분의 1이 a의 세제곱이 되므로 a 값이 4분의 1이다. 근데 얘도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채택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A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4분의 17이 정답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끝. 그래서 그래프 기반이라고 확인이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건 얘가 그래서 증가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야 이걸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되고 최대 최소에 대한 조사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쉽습니다.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함수 쪽은 솔직히 크게 어려울 만한 아이템이 딱히 없어요. 내신형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미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어서 딱히 걸릴 만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내신형 문제는. 뭐 6번도 여러분들이 잘 풀 거예요. 그래프 기반이 되겠죠.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a 제곱의 최소값 미주철아 최소값이 3일 때 체크해라.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감소함수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 녀석이 최소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역방향이 되겠지. 지수 부분에 대한 최대값이 된다.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가 누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최소값이 3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슈 안 되슈? 오케이. 자, 그래서요. 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값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a 플러스 1이 최대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a 값이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네,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좋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7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7번도 숙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도 숙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인데 8번은 치환 구조죠.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치환입니다. 뭐 8번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치환형 구조임을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치환하면 뭐를 재설정해라? 치환하면 범위 재설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요. 아, t는 0보다 크네요. 범위를 재설정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y는 네, t제곱 마이너스 2kt 그다음에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에 대한 2차식 구조, 최대 최소를 조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시다. t-k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2차 함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은데, 자,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근데 문제는 0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죠? 0보다 큰 범위야. 그래서 t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요. 근데 k에 대한 내가 정확한 위치, 문제에서는 상수 k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k값이 첫 번째는요. k값이 0보다 클 때로 한번 가볼게요. k값이 0보다 크면 0이 이쪽에 존재를 하겠지. 0보다 큰 범위가 될 거니까 이 범위에서 지금 현재 최소값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8과 같고요. 그래서 k제곱은 9, 그래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잡히는데 아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값 3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요. 만약에 K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K값이 음수면요. 0이 이쪽에 잡히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0보다 커.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일 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어있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네, 최소가 아까 말파를 나왔으니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대. 모순이 되니까 얘는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K가 3일 때밖에 안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눠서 자, 선생님이 8번을 왜 넣었냐면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경우를 나누는 기준 포인트가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고 그 기준 포인트를 기준으로 꼭지점이 x좌표가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9번 문제 한번 맡겨볼게요. 9번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9번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동그라미 쳐놨고요. 자, y는 밑줄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x 플러스 1제곱 밑줄 일단은 당연히 이 녀석의 최대값 치환 구조죠. 그래프 기반이 아니라 얘는 치환이잖아.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성분이 좀 봐야 되는데 일단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 뒤에 플러스 1을 앞에 2로 끄집어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x제곱을 나는 t로 치환을 할 거야. 범위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t는 0보다 크거든. 근데 여기서 범위를 재설할 때 t는 이 2의 x제곱의 함수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값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에 대한 범위를 재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네, 얘를 치환을 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 y는 t제곱 마이너스 2at가 되겠죠. 아하,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없네. 조심하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제 내신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대한 x좌표가 제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t-a의 제곱 빼기 a제곱 구조 2차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값이 16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려요? 자, 일단은 범위가 아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최대값이야. 얘들 봐봐. 자, 0하고 8이 여기 있을 땐 최대가 F0, 야, 0일 때 최대가 되거든. 0보다 크고잖아. 그럼 얘가 쭉쭉쭉쭉 움직여서 지금 현재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다가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최대가 생기거든. 같아지는 순간부터 최대가 생기고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계속 잡히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현재 최대값이 생기는 그 지점. 최대값이 생기는 그 지점이 바로 누구냐면 얘가 0과 8이니까 0과 8의 점 가운데 꼭지점이 있어줘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요렇게 틀어줘야 지금 현재 최대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쫓아오십니까? 다시
얘 0일 때 지금 등호가 없잖아. 얘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 0일 때가 최대가 되는데 지금 0이 비어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고. 최대값이 잡히지 않다가 좌우에 대한 높이가 동일할 때부터 이쪽에서 함수값이 잡히기 때문에 최대로 측정이 된다. 쫓아오시니?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올라갔을 때 이쪽이 현재 최대가 잡히게 됨을 확인했죠. 최대값이 계속 잡히게 되잖아. 최대값이 잡히려면 A라는 녀석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지점에서? 8이라는 지점에서. 이해되니? 그래서 8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값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최대값은 어디가 됩니까? 64 마이너스 16A가 왜냐하면 T가 8인 지점에서 최대값이 잡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가 높이가 동일한 지점부터 틀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은 채워져 있고 이쪽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지금 현재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시게 되면 48은 16A. 아, 선생님 A 값이 3이 잡히게 됐네요. 그래서 범위 안에 A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A가 3일 때 최대값이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이해되니? 이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봐. 여러분이 기본에 아마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했을 때 풀었던 것처럼 치환에서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해석이 되는 문제는 너무나 노멀한 형태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식을 구성했을 때 꼭지점에 대한 x좌표를 보통 주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가 약간의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된다. 그래서 꼭지점이 주지 않을 때는 위치를 판단해서 그 최대 최소에 대한 조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도 치환 구조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10번입니다. 이거는 평이한 문제.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누구 치환할래? 반복되는 녀석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반복될 거예요.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범위제 설정할 때 뭐 쓴다? 학준아, 얘 범위제 설정할 때 뭐 쓴다? 그렇지, 좋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죠. 양수 조건의 합에 대한 최소니까. 그래서 t값은 2루트 AB, 2보다 커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아주 나이스. 그래서 y는 자, 얘에 대한 성분 얘를 완전 제곱해서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t제곱 빼기 2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래서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하자. y는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1로 식이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t값은 2보다 커나 같아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니까 자, y는 자, t-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잡히게 되는데 아까 t값의 범위가 2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어요. 2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럴 때 항상 조심해라. 위치 정확하게 잡고 최소값 잡아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가 2일 때 최소가 잡히니까 2일 때 함수값을 보시면요. 2,1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얘는요. 최소값이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쉽거든. 근데 이때 이때 x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보통 t값을 쓰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치? 해를 전환시켜줘야죠. 그래서 t가 2일 때 x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얘 등호 성립 기준이 뭐야? 얘네들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갖게 되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다 해서 10번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로그 함수로 좀 넘어갈 텐데 좀 쉬었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로그 함수부터 좀 상위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난이도를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하겠다. 알겠니? 자,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입 한번 해보죠. 11번 힌트 적어라.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 했던 거 보면 효과 나타날 겁니다. 계약하면. 좀만 더 기운 내라. 윤성아. 윤성아? 네. 너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걸 너 학교 가면 알게 될 거야. 알겠어? 네. 자, 좀만 더 빡세게 해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자, 11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자, 밑줄 쳐라. y는 3의 x제곱과 y는 로그 3의 x 밑줄. 이게 둘이 무슨 관계야? 그렇지, 역함수 관계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좌표를 못 구해.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줬거든. 이 말은 즉슨 얘를 y는 x 대칭을 했을 때 a점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조건을 좀 가보도록 하죠. a, b 대 b, c가 8대1 체크해라. 얘가 8대1이래. 그럼 얘하고 얘 길이가 지금 똑같잖아. 여기 길이도 똑같이 누가 된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OBC에 대한 넓이. OBC에 대한 넓이가 45더라.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이 녀석 1에 해당하는 넓이를 줬다라는 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얘가 1대 지금 몇이 되는 거야? 1대 10이 되기 때문에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요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요 녀석의 넓이가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45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오케이, 요 녀석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다. 얘 길이가 누구였던 거야? 30이었던 거야. 쫓아오시니?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근데 얘는 어차피 A점에 대한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얘 직선식 누구였던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0이 되는 거고요. A점에 대한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P하고 Q의 합을 요구했거든. 대입하면 P 플러스 Q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 플러스 Q를 요구했고 그 값이 누가 된다? 30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다. 즉 이 녀석은 이 직선의 Y 절편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봐주면 좋겠고요. 12번 문제 괜찮아요. 12번 문제는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그러니까 내신형으로 좀 나올 만한 문제들을 뽑아온 거야. 많이 어렵지 않아요. 모의고사 문제에 비하면 쉽습니다. 천천히 풀어볼게요. 12번이요. 건원이는 방학 때 너무 달리지 마라. 어차피 3월부터 달릴 거 아니야. 알겠슈 모르겠슈. 일정한 페이스로 쭉 풀어라. 버닝하지 말고. 버닝하면 피똥 싼다니. 알겠지?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은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뭐 직사각형과 로그함수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자,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난 점 어디니? 진수가 1일 때 0이 될 거니까 2,4를 지나겠네요. 그래서 2,4라는 포인트를 선생님이 찍었습니다. 뭐 대략적인 위치 잡아서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요. 자, 밑을 주지 않았단 말이야. 왜 봐봐. 여기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현재 감수함수 형태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감수함수 형태에 대해서 밑이 뭐 할수록 x축과 멀어지지? 아유, 이 아저씨를. 이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 밑이 뭐 할수록 x축과 멀어져. 밑이 클수록. 이해됩니까? 밑이 클수록 축으로부터 멀어져. 즉 폭이 커지기 시작한다고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문제에서 뭘로 가냐? 그 밑줄처럼 직사각형과 만나기 위한 A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는 어디를 지날 때? 폭이 제일 작은 게 5,1을 지날 때가 제일 폭이 작지 않겠어? 그리고 폭이 제일 큰 녀석은 누구야? 3,-1을 지날 때 폭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대입하면 끝나겠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제 최소가 될 건데 최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은 5를 대입하면 로그 A의 4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 녀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A 값은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됨을 확인하시겠다. 얘가 최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겠습니다. 3,-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로그 A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2 플러스 4가 됨을 확인하시겠다. 넘기시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가 되네요. 그래서 A 값은 누가 된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최대가 됨을 확인하시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최대값을 최소로 나눠라.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으로 나눠서 몇 제곱해라? 12제곱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을 계산을 먼저 할게요. 여기 봐봐. 마이너스 6분의 4 빼면은 플러스 6분의 3. 그래서 6분의 4. 그래서 2의 6분의 3,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 녀석의 12제곱이 될 거니까 2의 6제곱, 6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이런 것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괜찮아요. 1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천천히 접근해봐라. 그냥 그래프 그리면 게임 끝나는 문제야, 이거는.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y는 로그 3x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요. 자, 이 녀석 점근선을 갖고 이동시킵니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라. 점근선이 그러면 5로 바뀌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지금 들어오는 형태 4,0을 통과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A 4,0과 fx 위의 점 b에 대해서 밑줄쳐라 삼각형 OAB가 OB와 A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점 요 녀석 A, B가 이쪽에 존재하는데 이 녀석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끝났죠. 여기 x좌표가 누구야? 2잖아. 그지? 자, 그럼 이 녀석의 함수식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첫 번째 y축 대칭하면서 첫 번째 y는 로그 누구야?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됐고 얘를 x축으로 5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x좌표에다 2를 넣게 되면 마3, 3이 될 거고 얘는 2,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식을 구성해서 그 좌표를 찾아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끝났죠. 뭐야?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쉬운 문제예요. 그냥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함수식을 구성해봐라 라는 의미를 가진 문제였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 되게 쉬워요. 14번 좀 빨리 풀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얘는 이동을 시켜서 겹쳐지는 넓이의 합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손대지 말고 빨리 풀어보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문제지 막 변별력이 크게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y는 5x제곱, 그 다음에 y는 로그 5x 밑줄. 자, 역함수 관계 문제가 될 거고요. 거기 1부터 x는 1, x는 5 하고 거기 넓이 b가 있는데 그 b 부분을 잘라서 저 지수함수 쪽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누가 돼? 거기 하얀색 부분으로 끼어 들어가지 않겠니? 그래요, 안 그래요? y는 x 대칭을 하시게 되면 자, 거기 끼어 들어가게 되면 넓이가 누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로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 5가 된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 재밌습니다. 15번 문제 맡길게요. 풀어봅시다. 15번. 근데 실제 지수함수는 내신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모의고사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풀어보세요. 15번은 조금 천천히 풀어야 돼. 윤성아, 내가 질문 하나 할 거야. 집중해서 힌트 잘 찾아봐. 너 할 수 있어. 야, 윤성아,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얘 그래프 분석론 중에 뭐에 해당하는 문제야? 최윤성 씨? 에라이 돼지야. 자, 15번 위에다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좌표 기입이라고 썼습니다. 왜? 아저씨 왜 좌표 기입일까? 그래, 멧돼지야. y는 k가 보이잖아. 자, 미칠보다 큰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가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접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ax로 선생님을 썼고요. 여기가 내 자신 그래프니까 로그 ax로서 함수를 잡아줬다. 자, 그러면 x좌표를 좀 잡겠습니다. 좌표 기입을 하라는 신호를 y는 k로 지금 던지고 있죠. 설정을 할 필요 없이 그 포인트를 제시해 줬잖아. 그럼 좌표를 찾아야지. 그래서 요 녀석은 y라고 했을 때, 자, y에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자, 요 녀석의 x좌표가 누가 되죠?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x좌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y에다 k 집어넣으면 이 지점의 x좌표는 누가 돼? a의 k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 기입을 빨랑빨랑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밑줄 쳐라. 이제 첫 번째 힌트가 나오네요. 이 OC는 CA는 AB 밑줄. 아까 이 녀석이 K였거든. 근데 이 녀석의 지금 두 배가 AC, CA랑 AB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그림이 좀 삐꾸죠? 이 녀석의 두 배가 얘랑 같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해석 들어옵니다. 이 K는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a의 k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식을 써봤어요. 근데 나는 a의 k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 출제자가 힌트 하나 던져줬고 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얘 이항시키면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a의 k제곱이거든. 그래서 양변에 a의 k제곱을 곱해주면 이 녀석의 제곱이 될 거고 아하 a의 k제곱이 양수니까 당연히 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a의 k제곱은 일단 찾았다. a 값은 내가 일단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k 값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녀석이 루트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k 값이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지금 잡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 값까지 진입은 가능하지만 일단 두겠습니다. k까지만 두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a 값은 구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그 y는 2루트 2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다. 체크해라. k를 2루트 2로 픽스를 시켰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그릴 거냐면 얘가 2루트 y는 2루트 2랑 만나는 이 녀석의 포인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x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죠. x좌표 찾고 갈게요. 요 녀석에 대한 x좌표. 또 좌표 기입을 하라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루트 2제곱이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2루트 2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d값은요. a의 2루트 2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루트 2제곱이 될 텐데 자, 아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진입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아까 잘 봐. a의 k제곱 아까 k가 얘였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찾아놓은 힌트를 보시면 a의 4분의 루트 2제곱이 얘가 루트 2였거든. 그지? 쫓아와? 이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넣어서 유리화시켜서 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2루트 2제곱을 찾으려면 양변에 몇 제곱? 8제곱을 해야 되지. 그 a의 2루트 2제곱은 루트 2의 8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 나이스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 쫓아오십니까?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래서 D라는 녀석은 16에서 역수 16분의 1을 뺀 녀석이 되므로 16분의 255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D값을 찾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6D를 원하니까 16D, 16을 곱해주면 답은 255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끝. 이해되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표 기입에 대한 방향만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줬다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잘 체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 문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16번입니다. 근데 16번은 내가 왜 집어넣었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얘를 왜 넣었냐면 역함수 관계가 아니어서 2의 x제곱이랑 로그 4x잖아. 얘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넣어놨는데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풀어봐. 쉬워요. 빨리 풀어볼게요. 야, 윤서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너 내 거 구독하기 하고 보니? 유튜브. 구독하기를 눌렀냐고, 씨봉. 누르라고, 이씨. 공짜로 보는데, 씨, 구독하기 눌러. 너는. 예의상 누르라고, 씨. 구독하기.
시영아? 당연히 안 눌렀겠지. 어? 그걸로 수익 청중으로 강화가 하시는. 수익이 안 나와. 나올 수 있는 인원수가 아니야. 유튜브 채널 있어요. 충격적인데? 검색 한번 해봐. 나올 거야. 너 통수와 함께. 너 영상 찍으면 항상 네 통수 나오잖아. 자, 16번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니? 16번. 거기 힌트는 일단 A, B의 곱이 27이다. 체크해 보실래요? A, B의 곱이 27. 그래서 좌표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좌표 조사가 됩니까? 거기 보시면은 거기 점점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다른 건 선생님 체크 안 하고 거기 점점점에 요 라인만 좀 잡아볼게. 16번에 요 라인을 좀 잡아보면 요 라인으로 지금 들어오는 값이 누가? Y 값이 B를 집어넣은 지점이니까 구독하기 안 누른 장시영 씨. 여기 Y 좌표가 누굽니까? Y는 로그 4의 B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Y 좌표가 로그 4의 B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 좌표를 지금 A라고 줬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지금 Y 좌표가 똑같이 A로 잡혀지게 될 거고요. 오케이. 요 녀석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다. 얘가 Y 좌표가 A니까 요 X 좌표는 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 로그 2의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잘 보시면 이 녀석의 Y는 X 선상에 존재를 하거든. 그러면은 아까 요 라인의 Y 값이 얘였고요. 요 라인의 X 값이 얘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4 제곱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지. 이해되시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A 제곱과 B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요거 찾아내라는 거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B AB가 27이니까 A 값은 3이 될 거고 B 값은 9가 되겠죠. 끝. 아까 여기서 또 충격적이게 선생님 어떻게 여기가 4 제곱이 붙어요? 겨털을 뽑을게요. 로그 2의 A잖아. 알겠니? 밑을 내가 4로 바꾸고 싶어. 밑을 4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 앞에 2분의 2만 붙이면 되잖니. 네? 그냥 내가 질문한 거야. 자문자다. 그래서 여기 밑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4, 진수의 제곱 올라가면 제곱. 이렇게. 이해됩니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혹시나. 왜 그러죠? 라는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친구 한 명은 있거든. 자, 17번 문제. 아이고야, 17번 어렵지 않다. 17번 또 물어볼게. 시영아, 이번엔 너한테 물어보자. 17번 설정이야, 기입이야? 아, 이게 그렇게 고민할 아이템이었어? 뭐야? 그래, 좌표 기입이요. 왜? 뭘 보고 좌표 기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OP 대 OQ가 4 대 3이다. 기입비를 줬다는 건 좌표, 거기 좌표를 0,3K, 0,4K로 잡으라는 소리 아니냐? Q하고 P를. 그래서 좌표 기입으로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기입으로 가시면 답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푸시면 답은 4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아유, 8번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18번. 18번 문제 빨리 풀어봐라. 건원 씨, 너 기억부터 틀리고 시작하는디? 다시 해봐.
그래프를 그리고 가야지. 아, 18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바로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번이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함수 파트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이 얘야. 0보다 크고요. A가. B가 더 큰데 A를. 어찌됐건 A하고 B가 0과 1 사이 아니겠니? 자, 기억입니다. 로그 A의 B 밑줄 쳐라. 그럼 로그 AX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 그래프 1. B가 0과 1 사이 때문에 함수값은 0보다 크네요. 이해됩니까? 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봐. 야,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기 0하고 1을 지금 제시했잖아. 얘는 A가 더 작고 B가 여기 있어. A일 때 Y값이 1이야. 그치? B일 때 값이 더 작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로그 A의 B. 선생님은 양 끝에 있는 값을 봐요. 0보다 크다는 건 단박에 확인했는데 여기에 1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누구라고요? 로그 A의 A로 써놓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분이 클수록 값이 작아지겠지.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죠. 그 여기서 1이 로그 A의 A였구나. 이렇게 너네가 찾아내시면 되겠다. 니은은 이제 너무 쉽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A분의 로그 A, B분의 로그 B.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아니니? 여기 봐봐. 잘 보시면 얘 거기 봐봐. A분의 로그 A, B분의 로그 B. 일단 분자에다 동그라미 쳐라. 일단 A분의 로그 A, B분의 로그 B는 기울기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건너나 누구의 기울기? 그렇지. 니은 옆에 쓰세요. 원점과의 기울기로 해석해라. 자, 그래서 나는 로그 10의 x의 그래프를, 로그 x를 그렸고요. 원점과의 기울기를 논할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A, B의 범위가 없었다면 틀려. 근데 A, B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였어? 0과 1 사이였어.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사이에서는 여기 보세요. 바깥에 있잖아. 그럼 조심해야 된다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고 있어.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근데 여기 봐봐. 이 뒤로 넘어가면 기울기가 커지다가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 커지다가 그 다음에 작아지거든. 근데 얘는 정말 다행인 건 A, B가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요 아래서만 봐라라는 거였어.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전범위로 열어버렸다면 니은은 틀리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니은은 A하고 B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기울기가 커지고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디귿도 조심해야 돼. 디귿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밑이 다르거든. 밑이 달라서 이 녀석은 나는 그래프로 그냥 바로 받아 쳐버릴 겁니다. 자, 디귿인데요.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쌤은 밑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네요. 자, 물어볼게요. 누가 로그 bx고 누가 로그 x니? 아유,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간다 했잖아. 그래서 하얀색의 그래프가 로그 b의 x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노란색의 그래프가 로그 A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솔직히 할게. 진수자리에 존재하는 값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B분의 A는 얘 물어볼게요. 봐봐. B분의 A는 1보다 커자고.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겠지요. 그지? 자, 그 여기서 왜 1이 중요냐면 얘 1,0 통과거든. 둘 다. 근데 로그 A의 B분의 A야. 자, 하얀색 그래프에서 B분의 A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에서 A분의 B, A분의 B는 1보다 크거든요. 뭐 너무나 그래프면 한 방에 보이는 문제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니? 좌변이 더 크겠지. 얘 감소함수 그래프고 B분의 A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근데 얘는 A분의 B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거든.
이해됩니까? 그럼 밑에 대수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b분의 a 자체에서 함수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요 문제 위에다 쓰세요. 그래프로 해석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식으로 백날 해석해도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좀 해석하는 훈련을 해주시기 바란다. 제발 부탁이다. 알겠니? 여기 18번이 누구냐? 그래프 분석론 성질 문제였습니다. 요게 바로 성질 문제. 그래프 분석론의 성질로 편입을 좀 시키고 싶네요. 성질 문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19번 문제는 아마 선생님이랑 저번 과제장에서 한번 문제 만났을 겁니다. 19번은 숙제로 낼 거고요. 19번은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숙제로 맡기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미은 오리 새끼 한 녀석 b의 x제곱만 로그로 딱 바꿔주면 돼.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 여러분들이 잘 그려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거는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체크해라. 20번 풀어보자. 조심하게 푸세요. 20번은 좀 어렵습니다. 20번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힌트를 너네가 최대한 다 해석해서 한번 들어가 봐. 학준아, 내가 20번 문제 들어갈 건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주어지면 일단 첫 번째 뭘 확인하고 그랬지? 역함수. 그렇지. 내가 물어볼게요. 얘네 두 개 역함수니? 네.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는 좀 얘기하는 건데 모의고사가 됐건 내신 문제가 됐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공존에 그러니까 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은 버릇 습관처럼 하거든? 역함수 한 개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봐. 그래서요. 거기 지금 fx는 이거 금방 확인해. 손 안 대고도 확인 가능합니다. 2에 x-2제곱 플러스 1인데 얘 넘겨서 로그 붙이면 어차피 xy 자리 바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로그 2에 x-1 플러스 2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봐. 만들어졌잖아, gx가. 그래서 fx하고 gx 이거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역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x는 로그 2에 x-1 플러스 2 이렇게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구나 하면 얘네가 역함수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요. 역함수 관계가 아닐 때가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근데 역함수 관계면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기억 가볼게요. F역함수 5. 그럼 여기 봐봐. F역함수 5라는 건 결국 누구야? GO야. 오케이? G함수에다 5 집어넣으면 누가 되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누가 되죠? 4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5니까 20. 기억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fx하고 그래프, 당연하지. 역함수인데. 니은 정답. 자, 디귿입니다. 디귿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돼요. fx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여기 봐봐. 역함수와의 관계 문제거든. 그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의 교점? y는 x와의 관계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디귿인데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지. 지수함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자, 얘가 2, 뭐 나는 그냥 크게 포인트를 찾지 않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 찾아라. 2, 어딜 지나니? 2,2를 지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 밑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2,1을 뚫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교점도 두 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함수랑 얘는 교점이 반드시
생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실 텐데 이제부터 문제가 그렇게 다 그냥 기본 그래프 분석 문제라 난이도가 그리 많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1, 22 뒤쪽 문제는 그래, 세민아 다음 시간에 같이 풀자. 여기는 뭐 숙제로 내지는 이 교재는 숙제로 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민아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계속 풀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한 5문제 남았거든. 5개 풀고 뒤에 지수로그 방부등식 문제 풀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솔직히 모의고사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여러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또 내신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로그. 뭐 지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로그를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신형 문제 푸실 때는 로그 쪽을 선생님이 조금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죠? 알겠슈 모르겠슈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